이번 시간에는 잡격의 일종인 조양격에 대해서 한번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조양격은 잡격의 일종입니다. 그러니까 잡격이라는 것은 뭐냐? 정팔격. 정팔격에 대비되는 그런 격국이죠. 그러니까 정팔격이라는 것은 식신상관, 재성, 그 다음에 정관, 편관, 인수, 월급, 양인 이런 격들을 정팔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정팔격에 벗어나 있는 그 외에 특수한 격들이죠. 이거를 이제 잡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평진전에서는 이 정팔격이 아닌 격국들을, 그런 사주들을 잡격 또는 외격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이 잡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종류가 많기 때문에 제가 수십 종류가 된다고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자평진전에서는 대체적으로 한 10개 정도의 잡격을 제시하고,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다. 그래서 그 10개가 어떤 거냐 했을 때, 뭐 일행특기격이라든가 뭐 종격이라든가 또 화기격, 그 다음에 뭐 도충격, 정난격, 그 다음에 귀록격, 합록격, 그 다음에 뭐 요사격, 형합격, 이런 식으로 여기에 뭐 한두 개 더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은, 뭐 서귀격 이런 것들도 있죠. 서귀격, 이런 것들을 이제 다 잡격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평진전에서는 대체적으로 한 대표적인 잡격에 해당되는 이제 일행특기격이나 종격이나 화기격을 비롯해 가지고 뭐 정난격, 도충격, 형합격, 합록격, 요사격, 이런 것들 한 10개 정도를 이제 잡격으로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잡격이라는 개념 자체가 정팔격에 대비되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런데 이 잡격은 공통된 특징이 있습니다. 공통된 특징이 뭐냐면은 사주에 무조건 관살이 없습니다. 관살. 그러니까 무관사주죠. 무관사주이면서 그러니까 크게 부귀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이제 잡격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뭐 잡격은 조건이 여러 개가 있지만은 각 격국마다 잡격에 해당되는 여러 조건이 붙습니다. 붙는데 공통된 조건이 뭐냐 하면, 잡격의 공통된 조건은 관살이 없어야 되는 거. 물론 이제 종살격 같은 경우에는, 종격 중에서는 종살격도 있고 종합격도 있고 뭐 종제격도 있고 이렇게 여러 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종살격이라든가 뭐 종제격에서 관살이 있는 이런 거 빼고는 종격도 다 그렇죠. 종격도 관살이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잡격은 뭐 어쨌든 그 종살격을 빼고는 거의 모든 잡격은 사주에 관살이 없어야 된다. 그게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무관사주인데 실질적으로는 부귀하게 될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되죠. 그래서 사주가 관살이 없다고 해서 너무 절망할 필요는 없죠. 관살이 없어도 이런 특수 잡격, 이 잡격들에 해당이 되면은 그 일반 정팔격보다 훨씬 더 부귀하게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물론 또 이런 특수한 잡격에 속하지 않아도 사주에 관살이 없을지라도 굉장히 부귀하게 되고 고위 관직에 올랐거나 돈 또 많이 벌었던 그런 사람들이 고서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사주의 관살에 너무 집착할 필요가 없다. 이거를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자, 조양격에 대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한번 알아볼 때, 조양격이라는 거는 뭐냐? 이 조라는 거는 이제 그 조회한다, 그러니까 만난다 이런 뜻입니다. 조회하다 또는 만난다, 뭐 불러온다 이런 뜻이 돼요. 그러니까 만나는 거예요. 뭐냐? 양이라고, 여기서 양이라고 하는 것은 병화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병화를 불러온다 이런 얘기가 됩니다. 병화를 불러온다. 그러니까 병화가 불러오는데 이 병화가 정관이 돼야 되는
되는 거죠. 정관이 되려니까 조양격이 성립될 수 있는 사주는 기본적으로 신금일간에서만 가능하다는 겁니다. 신금일간. 그러니까 신금을 일간으로 하는 60갑자 중에서 신금을 일간으로 하는 그런 간지, 그러니까 60갑자를 따져보면 6개죠. 그러니까 지지에 음지가 오는, 신금이 음의 금이니까 음금이니까 이 신금이 음금이죠. 음의 금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밑에 오는 지지에 오는 것들도 음의 지지가 오기 때문에 음의 지지를 보면은 음의 지지는 축해유, 미사묘 이렇게 6개가 되죠. 지지는 12개니까 그 중에서 음지만 뽑으면은 축해유, 미사묘 이렇게 6개가 됩니다. 그거를 지지에 두고 있는, 그러니까 일지에 두고 있는 거죠. 그런 간지, 그거를 치면은 60갑자 중에서 신금일간이 될 수 있는 것은 신축일주, 신해일주, 신유일주, 신미일주, 신사일주, 신묘일주 이렇게 6개 일주들, 요 6개 일주는 시지에 자수가 있고 사주 내에 관살이 없다면 이런 조건이 충족된다면 크게 부귀할 수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게 조양격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원래 사주에 여기서 병정사호가 없어야 된다는 것은 뭐냐면 신금이 일간이니까 병이나 정이나 사나 오나 이런 것은 다 관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원사주에 있으면 조양격이 성립이 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신금일간, 신축일주, 신해일주, 신유일주, 신미일주, 신사일주, 신묘일주가 시지가 자시, 그러니까 밤에 자시에 출생해야 됩니다. 자시생인데 병정이나 사호가 없다면, 지지 사주 내에서 병정 사호 같은 관살이 없다면 그러면 크게 부귀할 수 있다. 조양격이 성립돼서 크게 부귀하게 된다 하는, 그게 이제 이 조양격에 대한 기본 조건이고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조양격은 신금일간이 사주에 없는 병화를 불러와서 오기 때문에 신금일간이 사주에 병화가 정관이 되는데 이 병화를 없는데도 허자의 형태로 불러와서 이 정관을 쓰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 조양격이 성립되려면 반드시 일간이 신금이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병뿐만 아니라 병정사호가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결국은 운에서도 이런 거를 만나면 안 된다는 거죠. 운에서도 병이라는 이 병정 이런 관살들은 허자의 형태로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존재했을 때 귀하게 되니까 운에서도 만나지 않아야 되는 그런 조건이 붙으니까 동방문이나 서방문이나 북방문은 모두 길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신축, 신해, 신유, 신미, 신사, 신묘 일주는 만약에 이게 조양격이 성립된다면은 동방문, 북방문, 서방문 다 되는데 딱 하나 안 된 빠진 게 뭐죠? 남방문이에요. 이 남방문은 만나면 이제 격이 떨어지거나 사주가 흉하게 되는 거예요. 그 왜 그러냐? 남방은 4,5의 방향이죠. 4,5라는 거는 관살의 방향이 됩니다. 그래서 운에서 남방문을 만나게 되면은 이 조양격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죠. 설사 성립된다 그래도 격이 크게 떨어지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고전하는 그런 운이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조양격은 신금일간에서 성립이 되고요. 시지에 자수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사주 안에 병정사호가 없어야만이 조양격이 성립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것뿐만 아니라 모든 잡격은 제가 처음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잡격은 무관사주예요. 모든 잡격은 무관사주가 기본 원칙인데 왜 이런 신금일간에 자수나 병정사호가 없어야 되느냐 하면은 무관사주인 상태인데도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조양격이라든가 잡격이 제대로 된 잡격이 성립되면 매우 부귀하게 될 수가 있죠. 그렇게 되는 이유는 허자의 형태, 허자의 형태로 관살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허자의 형태로 관살을 불러와서 우리 눈에는 관살이 없는 무관사주지만은 실질적으로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허자의 형태로 허공에 관살이 불려와 있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에서도 이런 걸 만나면 안 되고 원사주에도 이런 게 있으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전실된다 그래요. 전실. 그러니까 허자로 있어야 될 게 실제로 등장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흉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잡격은 원사주에서는 원래가 관살이 안 보이지만 실질적으로
실질적으로는 관살이 있죠. 허자의 형태로 관살을 불러와서 부귀하게 되는 그런 케이스가 잡격입니다. 그래서 모든 잡격은 우리 눈에 보이는 상태에서는 관살이 없습니다. 관살이 없지만은 허자의 형태로 항상 관살이 존재한다. 실질적으로는 이제 무관사주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러나 우리가 우리 눈으로 볼 때 그 사주는 관살이 없습니다. 이 무관사주인데 허자의 형태로 이 허공에 관살이 불려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랬기 때문에 부귀하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 존재했던 인물을 중심으로 한번 볼 것 같으면은 이 조양격이 성립된 케이스를 보면은 어느 지원이죠. 그러니까 이 성이 빠져 있습니다. 1위 지원 이렇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지원이라는 거는 벼슬을 이루며, 그러니까 어떤 지원이라는 사람의 사주예요. 지원이라는 벼슬을 했던 사람의 사주인데, 요걸 볼 것 같으면은 신금일간 신유일주죠. 신금일간의 무자시입니다. 또 밑에 대위라는 벼슬을 1대위죠. 그러니까 대위라는 벼슬을 했던 누군가죠. 누군가 어떤 사람인지 이름은 없는데 어떤 대위라는 벼슬을 했던 사람의 사주가 일주가 신축인데 무자시입니다. 그래서 이 조양격 사주는 특히 시지에 자수가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이 무자시가 되면은 더욱 부귀하게 된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시지에 자수가 한 개만 있어야 돼요. 여기에도 있고 뭐 연지에도 자수가 있다든가 월지에도 자수가 있다든가 일지에도 자수가 있다 이런 식으로 여러 개가 있으면은 이게 조양격이 성립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지지에 자수가 하나만 있어야 되니까 그 있는 자리는 시지가 되죠. 시지에 자수가 홀로 이렇게 있을 때 이럴 때 또 그 중에서도 무자시가 되면 더 좋다는 거죠. 자수가 하나 있고 뭐 무자도 될 수 있고 뭐 여기 병자도 될 수 있고 갑무경이 다 올 수 있죠. 갑자가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데 그 중에서도 무자시가 돼야 되는 거죠. 시주가. 그렇게 되면 더욱 귀한 조양격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최소한 시지의 자수는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자수가 한 개. 시지 전체를 통틀어서 자수가 하나만 있고 더 귀하게 되려면 무자시가 되면 최고라는 거죠. 신금일간이 무자시를 보면은 조양격이 무관사주에서 무관사주가 신금일간이 무자시를 보게 되면 매우 귀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왜 허자의 형태로 병화를 불러올 수 있느냐? 이 메커니즘을 볼 것 같으면 이 자수 시지에 있는 자수가 이렇게 있으면은 자수는 사화를 이렇게 암합합니다. 여기 지장간 자수 속에는 개수가 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사중에 무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무게합을 하는 형태로 해서 사화를 불러오게 됩니다. 자수가 사화를 불러오면은 사화는 천간의 병화의 녹지이기 때문에 병화가 있는데 무토가 있으니까 더 화토동법에 의해서 이 병화가 굉장히 효율적으로 불려올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기에는 병화, 우리 눈에 보이는 병화는 없지만 이렇게 허자의 형태로 자수가 사화를 암합함으로 인해서 사화를 녹지라는 병화가 자동으로 불려온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정관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또 어느 대위의 경우도 똑같죠. 신축일주인데 신축일주가 무자시에 태어났어요. 신축일주가 무자시에 태어나서 이 경우도 이제 자수가 사화를 암합해서 사화를 녹으라는 병화가 자동으로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허자의 형태로 공중에 불려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원래는 무관사주인데 정관이 불려와서 일간도 매우 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강한데 정관이 불려와 있는 상태가 되니까 매우 정관을 잘 쓰는 거죠. 그래서 부귀하게 됐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이게 바로 조양격의 논리입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이 잡격은 자평진전의 입장에서는 이 잡격을 매우 탐탁하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자평진전에서 뭐 일행득기격이라든가 뭐 종격이라든가 화기격이라든가 한 이 정도의 잡격들을 이제 대체적으로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그런 입장이고, 나머지 뭐 정랑격이네 도충격이네 뭐 요합격이다, 귀록격이다, 함록격이다, 서기격이다, 이런 격국들 여러 잡격들 한 10개 정도를 제시하는데 이런 것들은 굉장히 굉장히 제한적으로 인정을 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그렇게 탐탁지 않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자평진전의 입장에서 잡격을 바라보는 시각을 볼 것 같으면은 지난 시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이 잡격을 볼 것 같으면은 이렇게 돼 있어요.
잡격이라는 것은 수부귀 하더라도 역자유격. 그러니까 뭐냐면 잡격이 비록 그 잡격인 사주, 이런 잡격인 사주를 보니까 굉장히 부귀하게 됐을지라도 본래의 어떤 그 스스로의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팔격이 있다는 겁니다. 이런 경우도 우리가 걸록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런 사주도 원래의 격으로. 그러니까 원래의 격이기 때문에 완전히 일이 잡격에 의지해서 부귀하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부전뇌차 그랬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이런 잡격 때문에, 잡격이기 때문에 부귀하게 된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걸록격의 상태에서 어떤 운을 잘 만났다거나 이렇게 해서 격국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부전뇌차, 오직 잡격에 의지해서 이것이 부귀하게 된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잡격은 비록 부귀할지라도 본래 그 스스로의 격이 있는데 이 잡격에 의지해서 부귀하게 된 것은 아니다. 부전뇌차. 그러니까 부귀한 것이 오직 잡격이기 때문에 부귀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이 영능중 기격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그 본래의 격, 그러니까 이런 것 같으면 걸록격입니다. 6월 신금이니까 걸록격, 그 본래의 격을 중하게 여겨야 된다. 능중 기격. 그래서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능이라는 이 글자는 보통 우리가 이제 영어로 말하면 can, 뭐뭐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서 능은 그런 뜻이 아니고 should, should라든가 또는 have to, have to라든가 또는 must, 이런 개념을 가지니까 당연히 뭐뭐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때 능은 당연히 뭐뭐 해야 된다 이런 의미를 갖습니다. 그래서 그 본래의 격을 당연히 중하게 여겨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능중기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잡격처럼 이렇게 잡격이 형성이 됐을지라도 이런 잡격이 형성돼 가지고 보니까 무관사주고 병정이나 사호가 없고 신금일간이 무자시에 태어났기 때문에 잡격이 조양격이 성립됐죠. 그랬을지라도 본래의 격을 중하게 여겨야 된다. 그걸 아예 무시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쭉 보면은 용신이 그렇게 좀 그 힘이 없다든가 잘 쓸 수가 없어가지고 우연히 그런 잡격을 어쩔 수 없이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유, 이위, 용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아름다운 격이 됐지만, 만약에 본래의 격에 있는 용신이 불길하게 되면, 본래의 격에 있는 용신이 불길하면은 기이위흉, 이미 그것은 흉하게 된 거로, 그러니까 즉이위흉, 기위위흉이고 즉이위흉했으니까 이미 그것은 흉하게 된 것으로 그렇게 보기 때문에 너무 잡격에 집착하지 말아라. 불가집이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유용신 불길 즉이위흉, 불가집이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잡격을 보는 시각이 굉장히 좁다는 거죠. 자평진전에서는 잡격을 보더라도 설사 이런 특수한 잡격의 조건을 갖춰서 잡격이 됐을지라도 그거를 바라볼 때 그 원래의 격국들, 우리 정팔격에 해당되는 격국을 한번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격국으로 봤을 때 거기에 해당되는 용신이 불길한 형태를 띠고 있다. 그러면은 흉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잡격은 보조적인 수단으로 살펴야 된다. 이게 뭐 자평진전의 시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그럼 우리 잡격이라는 것을 볼 필요가 없느냐?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러면 잡격은 언제 볼 수 있냐면은 설사 우리가 정팔격으로서 일반 격국으로 살피더라도 잡격에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으면은 격의 고저에는 상당히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잡격에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이런 거를 사주 볼 때 좀 감명을 할 때 조금 참조할 필요는 매우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찌됐든 정리하자면 조양격이라는 것은 사주가 무관사주, 잡격의 일종인데 잡격이라는 조건은 뭐라 그랬습니까? 제일 공통된, 모든 잡격에 공통된 조건이 사주에 관살이 없어야 되는 겁니다. 천간이든 지지든 그렇게 없을 때 가장 귀격이 될 수 있죠. 그래서 무관사주예요. 무관사주이면서도 부귀하게 되려면 어떻게 되느냐? 무관사주가 조양격이 성립되는 케이스는 시지에 자수가 있어야 되고 사주 내 병정사호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된다면은 부귀하게 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고요. 조양격의 의미는 조양 그랬어요. 양을 불러온다.
그러니까 병화를 불러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병화가 뭐냐? 이게 정관이라는 거죠. 이것을 병화를 정관으로 하는 거는 신금밖에 없죠. 일간이. 일간 신금 일간이 병화를 불러와서 귀하게 된다. 어떻게 불러오느냐? 허자의 형태로 정관을 불러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원사주는 무관사주죠. 이렇게 무관사주가 돼도 허자의 형태로 정관을 불러와서 귀하게 되는 케이스. 이게 조양격이다. 이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조양격, 잡격의 일종인 조양격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